자, 외계행성계 탐사 방법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21학년도 6월 평가원 8번 문제고요. 문제 읽어보면 외계행성과 중심별이 공통 질량 중심을, 자, 여기 까만 점에 해당이 될 거고요.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각각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심별도 공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겠죠. 중심별의 중심이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면 이 중심이 이 까만색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마저 문제 읽어보면 행성의 공전궤도면, 행성은 원궤도를 따라서 공전을 하고요. 공전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의 식현상을 이용해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조건에 의해서 가능할 거고요. 행성이 A를 지날 때 중심별의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행성이 A에서 이렇게 운동할 때 중심별은 아까 그렸던 이 공전궤도상에서 관측자가 여기 있을 때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의 운동을 할 테고 이러면 적색 편이가 나타날 테니 이유는 틀린 말입니다. 디귿변의 중심별의 어느 흡수선 파장 변화 크기는 행성이 A를 지날 때가 A'을 지날 때의 2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중심별의 공전궤도에다가 표현을 해가지고 시선 속도를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A'이 여기 있을 때 중심별이 여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선 속도가 이걸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수직한 거랑 시선 속도랑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랑 얘를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그림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행성의 시선 속도와 시선 속도의 이 b 몇 배 차이 나는 거는 중심별의 각 위치에서의 시선 속도의 비율이랑 똑같을 테니까 행성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좋게 되어 있는 행성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다시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그려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익숙해지면 금방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A 시점에 있을 때 행성의 시선 속도는 그 접선 방향의 속도 그대로가 시선 방향의 속도가 됩니다. 여기서는 시선 방향과 시선 방향이 수직인 방향으로 구분을 할 필요가 없죠.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시선 방향으로만, 가까워지는 방향으로만 운동을 하고 있겠네요. 실제로 중심별은 이렇게 멀어지는 운동을 한다고 아까 표현을 했었죠. 반면에 A'의 위치를 할 때 A' 행성의 공전 방향은, 자, 이때 이 검은색 화살표의 길이는 서로 이제 같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같을 때 속력은 매 순간순간의 속력은 같을 테니까 이때 이 접선 방향의 속력, 실제 공간에서 운동하고 있는 이 A'의 위치에 있는 행성의 속력을 시선 방향 빨간색 성분이랑 파란색 수직한 성분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때 이 빨간색 성분이 시선 방향의 크기가 될 거고, 이걸 대칭 이동을 이렇게 시켜보면 이 위치에 이렇게 놓이게 되고, 그러면 자, 얘네들은 하나의 이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밑각을 구하면 삼각함수를 써가지고 이 시선 속도의 비 빨간색 화살표의 길이가 이 까만색 화살표 길이에 대해서 몇 배인지, 몇 분의 몇인지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통질량 중심으로부터 원 위의 한 점으로 이은 이 선 반지름에 해당이 되겠죠. 이 반지름과 원 위에 있는 이 A'으로 표시되어 있는 행성의 위치에서 그은 이 접선은 수직하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 검은색 화살표를 분리를 할 때 시선 방향과 시선 방향이 수직인 방향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 또한 이제 직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주어져 있는 각이 30도고요.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는 60도가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직각에서 나머지 각이 30도가 될 거고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이 까만색 화살표와 빨간색 화살표의 비율인데 밑각이 30도인 이 직각 삼각형의 빗변과 높이의 비니까 그러면 사인 30도, 이 까만색 화살표의 길이를, 즉 이때의 행성의 공전 속도를 V라고 한다면 V에 사인 세타만큼을, 사인 30도만큼을 곱해준 값이 될 거고, 즉 V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화살표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 까만색 화살표랑 그 길이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2배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번 문제 해결을 해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이제 훨씬 더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식현상을 일으키는 행성이 3개가 있네요. 그랬을 때 시간에 따른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 변화를 나타낸 자료가 가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3개의 겉보기 밝기 변화를 확대시켜 놓은 건데 이제 2개만 확대를 시켜 놓은 거네요. 자, 조건이 있습니다. 새 행성의 공전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이러한 조건은 이제 대부분의 문제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번에 행성의 반지름은 B가 A의 3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B랑 A의 밝기 변화,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비율을 보게 되면요. 99.95로 이제 보이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A는 이제 한 칸만큼 줄었고 B는 3칸만큼 줄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눈금 3개만큼이 줄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99.85가 이렇게 되겠죠. 즉 그러니까 0.15만큼이 이제 줄어드는 게 되는데 결국엔 밝기 변화가 즉 B가 A보다 3배를 더 가렸구나. 즉 B라는 행성의 면적이 A라는 행성의 면적의 3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지름이 3배가 아니고 면적이 3배가 되겠죠. 그래서 행성의 반지름 비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루트 3배가 될 겁니다. 물론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은 우리가 봤을 때 그 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머니까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오차다. 이런 이야기는 가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니은번에 행성의 공전 주기는 C가 가장 길다고 했는데 이건 그냥 보면 됩니다. A의 공전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B의 공전 주기는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되겠죠. C의 공전 주기는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됩니다. 가장 긴 간격을 갖는 게 C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맞고 행성이 중심별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C가 B보다 길다. 자, 여기 이 기억 자료, 가자료를 확대시킨 게 이 두 자료가 나의 두 자료가 되는데 보게 되면은 밝기 변화가 여기서 99.85까지 깊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어두워졌죠. 즉 그러니까 첫 번째는 B고요. 두 번째는 99.9까지 이렇게 감소를 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C가 됩니다. 그러니까 B랑 C의 식이 일어나는 그 시간을 물어보고 있는데 식이 일어나는 시간은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가 식이 일어나는 시간, 중심별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가 더 기네요. 맞는 말이고요. 다음으로 자 21학년도 수능 문제였고요. 18번이네요. 미세중력 렌즈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자, 가는 A와 B의 상대적인 위치 변화를 시간 순서로 배열을 했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보게 되면 A가 B의 왼쪽에 있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운동을 상대적으로 고유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 이제 A가 되겠고요. 나를 보게 되면은 밝기 변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는 거고 기억 시점에서 일시적인 밝기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보다 가까운 중심별에 딸려 있는 행성에 의해서 보다 멀리 있는 별의 밝기가 이렇게 변한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두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 기간 동안 B는 A보다 지구로부터 멀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B의 밝기를 관찰한 결과 A에 딸려 있는 행성으로부터 미세중력 렌즈 효과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일시적인 기억 시기에 밝기 변화가 나타났구나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기억번에 나의 기억 시기에 두 별과 관측자의 중심이 일직선상에 위치하지 않았죠. 기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은 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밝기가 최대가 되는 시점을 서술을 하고 있으니까 틀린 말이고요. 니은번에 나에서 별의 겉보기 등급 최대 변화량은 1등급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자 가장 어두운 지금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가장 어두운 밝기는 1이고요. 단위는 없습니다. 상대적인 거니까 몇 배 밝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가장 밝았을 때는 이렇게 선을 좀 정교하게 그려보면 조금 정교하지 않네요. 조금 더 정교하게 이렇게 그려보면
대략 3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이 조금 내려갔지만 반듯하게 그렸어도 3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3배만큼 늘었고요. 3배보다 조금 못 미치는데 2.5배보다는 늘었습니다. 이때 2.5배를 예로 든 이유가 뭐냐면, 언급을 한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서 몇 등급 변화량이, 겉보기 등급의 변화량이 1등급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1등급의 밝기 변화는 약 2.5배만큼의 밝기, 광도의 변화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 2.5배보다 더 많이 밝아졌으니까 얘는 1등급하고 몇 등급 더, 1점 몇 등급이 더 숫자가 작아진 셈이 되는 거죠. 1점 몇 등급만큼 더 밝아진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량은 작지 않고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은 당연히 디귿이 되겠네요. 자, 나로부터 A가 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2학년도 6월 평가원 9번 문제고요. 외계행성계의 시선 속도를 관측해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영인 값이 가운데인 걸로 봐서 이 시스템 전체는, 이 외계행성계는 우주 팽창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억번에 행성의 스펙트럼을 관측한 게 아니라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한 거니까 틀렸고요. 니은번에 A 시기의 행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림 그리기 전에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자, 별이 마이너스의 시선 속도를 갖는다는 건 관측자를 향해서 가까워지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행성은 그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운동을 하고 있는 시점일 겁니다. 항상 중심별과 외계 행성은 공통 질량 중심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행성은 멀어지는 게 맞고요. B 시기에 행성으로 인한 식현상이 관측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B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가장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은 공통 질량 중심이 있고 중심별, 그리고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돼 있고 관측자가 여기 있다면, 시선 방향이 즉 이 방향이라면 공전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했을 때 중심별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즉 그럼 행성은 여기 있을 테고 식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 어느 시점에 식이 일어날지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틀린 말이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월 18번이고요. 서로 다른 외계행성계에 행성이 식현상을 일으킬 때, 즉 그러니까 외계행성계 하나, 외계행성계 둘,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식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그런 자료가 되고요. 이 깊이가 바로 어두워지는 밝기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두 별의 중심별의 반지름 같고요. 각 행성 원궤도를 따라서 공전하고 공전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라고 하는 앞선 문제들에서 볼 수 있었던 조건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밝기의 상대값을 보게 되면은 가장 밝을 때가 이제 온전할 때가 1이 될 거고요. 그로부터 얼마만큼 줄었느냐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에서 더 큰 밝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심별의 반지름이 같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깊이 변화로부터 밝기 변화로부터 행성의 반지름도 면적도 바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보기 기억번의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은, 자, 가가 더 긴 거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니은번에 행성의 반지름은 나의 행성 반지름의 0.3배이다. 우리 맨 첫 번째 문제 풀었을 때 비슷한 보기가 있었는데, 자, 보게 되면 여기는 0.003만큼 감소를 했고요. 여기는 0.01만큼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나가 더 많이 감소를 했죠. 가의 것은 나의 반지름의 몇 배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나의 값이 분모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01분의 0.003배 3이 되겠죠. 이게 바로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가 나의 몇 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값이고요. 이거는 0.3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건 면적의 비가 0.3이라는 거죠. 면적이 가의 면적, 가의 행성 시직경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의 면적이 나의 행성의 시직경 면적의 0.3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반지름은 그러면 몇이라고 해야 될까요? 루트 0.3배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디귿번에 중심별의 흡수선 파장은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이 식현상이 끝난 직후보다 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식이 일어나는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쪽에 중심별의 공전궤도가 있고요. 자, 관측자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시선 방향이 이 방향이다 라고 했을 때, 자, 공전 방향은 똑같이 이 방향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중심별이 여기 있고 행성이 여기 있을 때
일직선이 되면서 식이 일어나고 있겠네요. 그러면 그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공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자, 행성이 여기 있고 중심별이 여기 있을 때가 이제 식현상이 일어나기 전이겠네요. 시작되기 전. 이때 중심별이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는지를 보면 이렇게 멀어지는 성분을 가지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색 편의가 일어나고 파장은 길게 관측이 되겠네요. 반면에 이제 식이 끝나고 난 직후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될 거고, 자, 가까워지는 운동을 하고 있네요. 중심별이. 그래서 청색 편의가 나타날 것이고 정상 파장보다 짧은 파장으로 관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직전이 직후보다 길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22학년도 수능 15번 문제고요. 세 개의 주계열성이 있고, 자, 주계열이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리고 각각의 외계 행성이 A, B, C가 하나씩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이 행성들의 공전궤도 반지름, 질량 반지름이 여기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서 조건으로 자, 세 별의 질량과 반지름이 각각 같다. 자, 주계열이고 질량과 반지름이 같으면 밝기도 같겠네요. 자, 행성의 공전궤도 면은 이제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라고 하는 늘 나오는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또 단 해가지고 A, B, C의 시선 속도 변화는 행성들과의 공통 질량 중심을 공전하는 과정에서만 나타난다. 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이제 하나 달아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 기억번에 시선 속도 변화량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와 B의 공전궤도 반지름, 질량 반지름을 가지고 외계 행성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주계열성 A, B, C는 다 동일한 어떤 물리량을 갖는 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행성이 있을 때 B와 A 이 주계열은 둘 다 이제 똑같은 크기, 똑같은 밝기, 똑같은 질량을 갖는 전체가 될 거고요. 거리가 얼마인지를 봤더니 공전궤도 반지름이 1AU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구랑 이제 태양 사이의 거리랑 똑같은 거리만큼을 돌고 있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 거리는 같은데, 자, 질량이 A는 1, B는 2네요. 질량은 이 B 행성, 이제 그려야 될 B 행성이 2배가 크고요. 반지름을 봤더니 절반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자, 시선 속도 변화량은, 자,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는 동일해요. 거리는 동일한데, 질량이 지금 이 B 행성이 더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소처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공통 질량 중심을 시소의 받침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이 중심별의 질량이 똑같으니까 함께 시소에 타고 있는 이제 어린아이에 해당되는 이 행성들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행성 쪽으로 더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겠죠. 받침점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행성계에서 공통 질량 중심이 여기라면 B 행성에서의 공통 질량 중심은 그보다 행성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면 중심별의 공전궤도가 더 이제 크게 그려지겠죠. 좀 그림을 너무 잘못 그렸는데 크게 그려질 겁니다. 그럼 훨씬 더 큰 시선 속도의 변화량을 갖겠네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은 게 맞겠고요. 니은번에 별과 공통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는 B가 C보다 짧다. 이제 C까지 같이 그려봅시다. C도 마찬가지로 중심별은 똑같은 주계열성일 거고, 자, 거리가 공전궤도 반지름이 A와 B의 2배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2AU, 1AU, 2AU 이렇게 이만큼에 떨어져 있고요. 이때 행성 B와 C는 질량과 반지름이 같으니까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이만큼에 돌고 있어요. 그럼 별과 공통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 공통 질량 중심을 표현을 할 건데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시소가 딱 2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야 하는 거리도 이제 2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공통 질량 중심 시소의 받침점은 여기에 위치를 하겠네요. 그래서 B에 비해서 C는 훨씬 더 별과 중심별과 공통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가 짧은 게 맞는 말이고요. 행성의 식현상에 의한 겉보기 밝기 변화는 A가 C보다 작다. 아까 A의 반지름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C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반지름이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면적을 가리게 되겠네요. 그래서 A가 C보다 작은 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힘을 좀 내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여러분들 맨 처음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형태의 문제라서 미리 좀 그림을 자세하게 그려가지고 왔는데, 자, 20번.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서 공전한다. 항상 이제 주어지는 조건이고요. 그래서 그 궤도를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나는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이제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건데, 아까 비슷한 문제 있었죠? 그래서 시선 속도 변화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때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이 위치에 있을 때, 아마도 중심별은 여기 있겠죠? 공통 질량 중심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있을 겁니다. 이때 위치할 때,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 60m/s였답니다. 자, 시선 방향 여기니까 관측자는 여기 있었을 거고요. 그때, 자, 부호가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즉 중심별이 마이너스의 시선 속도를 갖는 운동을 했다라는 것은 관측자 방향으로 가까워지는 운동을 했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 이 외계 행성계의 공전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빛의 속도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우주 팽창을 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니은보기를 푸는데 이제 필요한 단서거든요. 근데 이걸 제외하고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기억보기부터 보게 되면 행성의 공전 방향은 A, B, C라고 했는데 맞겠죠? 이렇게 돌 겁니다. 공전 방향 결정이 됐으니까 맞는 말이고, 자, 니은은 볼 필요 없습니다. 니은은 나중에 따로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디귿번에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행성이 B를 지날 때가 C를 지날 때의 루트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B를 지날 때와 C를 지날 때의 상황을 각각 자세하게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게 되면요, B에서의 접선 방향은 B에서의 행성의 운동 방향은 접선에 해당되는 이 검은색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시선 방향이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빨간색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고, 그의 수직인 방향의 운동, 우리 시선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선 속도 변화가 아니라 도플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제 수직 방향의 운동은 이제 파란색 화살표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의 화살표의 길이가 C에서의 빨간색 화살표의 길이랑 이제 몇 배가 차이가 나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럼 그걸 공간 운동을 하고 있는 속도인 V에 대해서 몇 분의 몇인지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B는 지금 여기서 45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럼 나머지 이 각도 45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직각일 테니까 여기도 45도가 될 거고요.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중심에서부터 원 위에 그린 선과 이제 접선은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45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45도가 되고요. 그러면 빗변과 밑변의 이 45도를 밑각으로 했을 때 빗변과 밑변의 관계가 될 테니까 코사인 45도에 해당이 되겠네요. V 코사인 45도. 그래서 코사인 45도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대로 2분의 루트 2가 될 테니까 이 검은색 화살표에 대해서 빨간색 화살표는 2분의 루트 2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C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주게 되면요. C는 전체적으로 60도의 각이고요. 그랬을 때 이 각이 그러면 나머지 3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직각이니까 얘는 60도가 될 거고요. 얘네들도 직각이니까 이게 3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각이 60도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빗변과 밑변의 길이 B니까 코사인 V 코사인, 이 검은색 화살표를 V라고 했을 때 빨간색 화살표는 V 코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이제는 60도가 되네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V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빨간색 화살표들의 B가 몇 대 몇인가? B가 더 일단 긴 거는 확실하죠. 그러면 보기에서도 B를 지날 때가 C를 지날 때의 루트 2배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C로 B를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분의 2분의 루트 2 해주면 이렇게 약분되고 루트 2가 맞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반복해서 보면서 따라 해보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가는 중심별이 주계열성인 어느 외계 행성의 생명 가능 지대를
나타내고 그 생명가능지대, 음영으로 표현된 생명가능지대 안에 들어있는 행성의 공정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중심별로부터 이 생명가능지대 끝까지의 거리가 0.05AU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가 약 1AU고 그러면 이 생명가능지대의 끝과 가장 최외곽까지 거리가 1AU보다 클 텐데 그보다 훨씬 작은 값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태양보다 중심별이 광도가 작은 별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는 가행성이 식현상을 일으킬 때 중심별의 상대적인 밝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보기로 가보면요. 이때 이 단 해가지고 조건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는 아까 나왔던 조건이 또 나타나 있네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고 원궤도로 공전하고 시선 방향과 나란하기 때문에 식은 100%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번의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이 외계행성계가 태양계보다 좁습니다. 아까 판단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심별의 반지름분의 행성의 반지름은 125분의 1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면요. 나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자료에서 밝기 감소의 폭을 보게 되면 밝기 감소의 폭이 0.008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면적의 비가 중심별이 1일 때 면적의 비가 행성은 0.08이 되겠네요. 그러면 보기 좋게 소수점 없애기 위해서 1000 곱해주면 1000대 8이 됩니다. 즉 그러니까 중심별의 반지름 중심별의 면적분의 행성의 면적을 보게 되면 1000분의 8이 될 거고 이건 125분의 1이 됩니다. 즉 그러니까 반지름이 아니라 면적의 비가 125분의 1이다 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중심별의 흡수선 파장은 T2가 T3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점에서 중심별이 어느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아까 우리 식이 어떤 상태를 전후로 해가지고 일어났는지를 기억을 한다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식이 일어나기 전이 파장이 더 길었죠. 전 문제에서 나왔던 보기를 해결할 때 이미 같은 내용이 나왔었으니까 그렇게 떠올려도 되고요. 또는 상황을 그려보게 되면 공통 질량 중심이 있고 중심별의 공정궤도, 행성의 공정궤도가 있고 관측자가 이렇게 있을 때 시선 방향, 이 방향 그럼 공전을 이 방향으로 한다 라고 치면 식이 일어나려면 즉 T3 시점을 표현을 해보면 중심별은 여기 그리고 행성은 여기 있으면 딱 이렇게 일직선이 되면서 가려지는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식이 시작되기 전 T2 상태는 언제겠어요? 중심별은 여기 있고 행성이 아직 가리지 않은 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될 테니까요. 그럼 이때 중심별은 어느 방향으로 운동한다? 아주 약간이라도 멀어지는 방향의 운동 성분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길게 되고 식이 끝난 시점 여기서 T1을 물어보고 있네요. T1은 그보다 더 전이겠네요. 그보다 전이니까 이때와 이때가 되겠네요. 중심별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시선 속도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선 파장이 훨씬 더 길게 나타나겠네요. 흡수선 파장은 이때에서부터 점점 줄어서 이때 변화가 없고요. 이 이후로는 짧아지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T2가 T1보다 더 짧다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말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외계행성계 탐사 방법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사실 이 뒤에도 문제들이 있는데 이 두 문제는 이제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고 연습 삼아서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데까지 풀어도 공부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직접 출제 범위는 여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열심히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